맛조개. 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 전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여성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육군 위주의 군대라는 것을요. 주변에 군 전역한 친구들만 봐도 해군, 공군보다도 육군 전역하신 분들이 더 많죠? 이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탈바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육군이 아닌 해군이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세계 패권을 갖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익에 힘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지금 한국이 그 어떤 때보다 미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왜 과거 한국 육군이 강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육군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원했으니까 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주로 해군 위주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83 중심으로 냉전의 힘의 균형을 위해 한국은 육군, 일본은 해군, 미국은 해공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즉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벽한 육해공군 시스템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힘의 균형이 이제는 깨져버렸습니다. 미국, 소련, 냉전체제에서 맨이라 불리던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등장으로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무너뜨리면서 이러한 힘의 균형을 새로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어전선을 확장하는데, 미국 본토와 먼 동북아시아까지 항공모함을 직접 운영하고 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경제적인 낭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넓디 넓은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한국, 일본, 인도, 대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방어선?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남중국해를 확장을 저지하며 러시아나 북한 같은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인 아시아 위기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전략들을 트럼프 정부에서 더 업그레이드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군대 강화이며, 어떻게 보면 한국군은 미국의 해군 편성 중 하나의 병가로 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은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중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려는, 꺼진 불도 다시 밟아보는 확실한 철학을 가진 미국의 중국 봉쇄 작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킬 때도 이러한 비슷한 봉쇄 작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한 국제 정세. 앞서 말한 소련, 중국, 공산주의의 큰 형의 몰락으로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맞춰 미국은 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해군을 육성하기로 결정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군의 해군을 역할을 하고 공군은 미군이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은 육군은 누가 하게 될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줄어든 육군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국의 첨단 기술로 보강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국은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계속 한국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계속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한국 군사 전력 변화로 인해 우리는 지금 자주 국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은 거의 미국에게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미국 영향력 아래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작전권 속으로 들어가버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점점 강해질 테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내국 종리가 아닌 한국의 국익을 위한 친미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한 군사전력, 제가 왜 대한미국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2033년 전역화 예정인 경항공모함 도입입니다. 경항공모함, 이하 경항모의 목적은 적군 함대의 방해와 아군 함대의 제해권 확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즉 적군 함대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 함대의 자유로운 해양 통제 견제와 전력 집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력 함대로부터 분리된 소분대를 각계 격파하면서 아군 함대를 보존하는 것이죠. 경항모는 독자적 운영을 하기에는 현재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또한 F-35B는 수직 이착륙 외의 모든 면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항모에 편성되는 F-35B는 F-35A와 F-35C보다 가격과 유지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F-35를 사들이면서 경항모를 추진하는 걸까요? F-35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해군은 미군의 중국 견제 시스템 중 한 부분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 F-35 전투기들은 미국의 암호 코드를 받아야 엔진이 걸리는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군이 반미를 한다면 한국 전투기들은 올스톱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등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권으로 인해 한국 해군은 혼자 운영되는 대양 해군은 되지 못하지만 미국의 동북아를 담당하는 제7함대 속 하나의 편대로서 동북아시아 일대의 업무만 가능하도록 최적화될 겁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일본과는 싸울 일이 없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게 박살나는 상황 또한 없을 거라 판단해도 될 겁니다. 덧붙여 2018년 9월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처음으로 물에 띄웠죠?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6기를 장착하고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창호함보다 업그레이드된 3,450톤급 잠수함은 2028년까지 건조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잠수함들은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러도 될 것이며 이러한 잠수함으로 활약할 우리 해군의 전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인공위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F-35 전투기를 한국이 구입하면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는 대신 군 통신 위성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0번째로 군사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궁화 5라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군 겸용통신위성입니다. 이 무궁화 5호는 적의 재민 공격, 즉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군 전용 통신 위성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아나시스 2호의 도입으로 미국의 무기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 반대로 이번에야말로 한국군은 완전히 미 군사 전력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제작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한국이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아나시스 2호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펠컨 9은 미국 테슬라 CEO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사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입니다. 스페이스 X사는 2027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12,000개의 위성을 띄우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한국 첫 군사통신 위성이 포함된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껍데기는 한국, 알맹이는 미국 것인 통신위성입니다. 이러한 군통신 위성이 미국 무기체제 의존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한국군의 모든 정보는 미국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즉, 아나시스 2호 발사로 한국은 점점 반미 불가능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 미사일 항공기 등을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식 명칭 E-737 피스아이는 하늘지휘소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보잉사의 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피스아이를 4대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대를 추가 도입, 보잉사와 계약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찰 내용도 아나시스 2호와 계속 주고받을 겁니다. 이러한 피스아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와 앞으로 개발할 정찰 위성 등 모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군의 모든 통제권이 미국에 있게 되면 안 좋은 점도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계산해서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우주 산업과 국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동안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1979년 작성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그동안 한국 미사일 개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차 개정으로 300km에서 800km로 사거리 확대, 2017년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 폐지로 파괴력 증가, 2020년 7월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액체 연료 사용으로 인한 단점들을 커버 가능하고 한국도 주변국과 같이 미래 산업인 우주 산업 활성화 대열에 뛰어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5차 개정이라 불리는 사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미사일이 1000km에서 3000km의 사거리를 확보한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 또한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km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후보지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점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걸까요?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군 통신 위성은 미국의 것이라고 했죠?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 지점을 타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아나시스 2호는 미국 인공위성의 컨트롤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미사일 또한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미사일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항상 겉으로는 착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아나시스 2호를 통해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 위성을 통하여 한국 상공과 겹치는 한국의 주변국들을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이니까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면 이러한 주변국들의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통해 한다면 미국은 한국 위성 아니냐? 한국이 한국 상공에 올린 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해? 우리 미국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차권 따윈 필요 없습니다. 지소미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통제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속한 한국은 만약 중국이나 그 외의 적들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 편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나시스 2호, 정찰위성 5기, SLBM, 고체 연료, 미사일 사거리 개정, 경 항공모함, F-35B 등등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에 한국은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죽였을 때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칠함대의 한 축을 맡을 거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꾸준하게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국방 예상은 52조 9천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 WMD 대량살상 무기 위협 대응을 위하여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비해 국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국방비 지출 2위인 국가이며 경계해야 될 대상인 북한은 GDP 2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한국은 GDP 대비 2.3%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일제감정기처럼 약소국으로 짓밟히길 원하십니까? 미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저 역시 반대입니다. 허나 이러한 시스템 속의 한국은 현재 군 전력에 비하여 국방비 감축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잡고 세계 2위국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은 일본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강해지면서 미국의 패권에 계속해서 도전했고 결국 싹이 잘리게 되죠. 이후 중국은 이 틈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중국도 미국이 독점하려는 우주개발 산업과 핵산업, 기초통화 등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합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무럭무럭 잘 키워서 인프라 형성을 하게끔 한 후 목숨만 살려주는 대신 중국의 핵심 기업들을 잘 자란 열매 따먹듯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기 전 미국은 다시 세계 2위 국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뽑는다고 했으니 혹시 다시 일본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손정희를 필두로 중국과 함께 미국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도전한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희망 없이 무기력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래도 선진국의 탈을 쓴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제국 시절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비인도적인 모습, 러일 전쟁에서 소련을 이길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던 모습, 이러한 일본의 대륙 진출은 세계 경찰을 자청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탐탁지 않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한반도를 선택했습니다. 이전 미국은 2번이나 핵으로 하여금 패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 두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 이번 세계 2위국은 완벽히 미국의 통제 아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군사 시스템의 미국화인 것이죠. 한국은 예전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점에서 태평양에서 유라시아로 진출할 때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나후카 등의 극동함대, 그리고 중국의 북경과 가까이 위치한 한반도를 개발해서 미국의 전진기지로 삼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일 테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면 안 되겠고, 한국이 스스로 경제 성장을 해서 자주국방의 길을 가는 것이 산뜻한 그림이 아닐까요? 이러한 흐름으로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약속인 삼불약속, 이 삼불약속으로 중국은 지금껏 한국에게 무례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 삼불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머리는 굴리나 봅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준 것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미국과 함께한 아나시스 2호의 발사로 중국의 삼불약속은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중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한학령 해제하는 등 한류의 물결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선택된 두 나라, 한반도의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이 중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와 백제를 지배했지만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지켜주고 그들의 문화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선을 넘지 않고 한국과 미국 국익 상호 이점에 맞는 정도를 유지한다면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 파이브 아이즈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6 아이즈의 그림도 그려볼만 합니다. 이제 반중 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것입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에 맞춰 전체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전략적으로 취하며 한 수가 아닌 몇 수 앞을 더 내다보며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